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만주 이야기 네 번째 만주와 중간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이 만주 지역은 우리 한민족이 환국, 신시, 배달국, 단군 조선으로 오랜 동안 그 치세가 유지되던 한민족의 원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동이나 이런 또 장비 등의 미개함으로 시족이나 부족의 단위로 집단 생활을 이곳저곳에서 하였을 것이며 소위 국가체제는 갖추지 못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이동하며 곳곳에 정착하여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단군조선, 즉 고조선에서 원시 국가체제를 구성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수천 년을 내려오다가 기원전 한 6세기 중반에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우이만, 부여 이런 부족국가 등을 이야기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지역이 너무 넓어 한두 세력이 이곳을 다 장악하기 어려웠다는 생각입니다. 여하튼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쯤에는 길림시 등지에 출현한 부족과 왕정의 과도기적인 사회체제인 군장사회라는 고대 국가체제가 출현하여 각 지역에서 서로 다른 군장사회를 만들며 각기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각 지역을 차지하고 고대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것을 기원전 6세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라든가 이런 학자들이 그 학문에 그런 기운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또 조금 후에는 알렉산더가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나는 이런 많은 민족 이름이 본래 하나의 유목 집단에서 파생된 같은 민족 계열로 보고 그 중에 흉노를 대표적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흉노라는 말은 오랭캐 흉, 노의 노를 쓰는 말이죠. 그리하여 한국 사람에게는 아주 천하고 흉측한 말로 들려 이 말과 별로 가까워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기원전 200년경 북방 기마족에 시달리던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라는 역사책에 이 말을 경멸하는 투로 쓴 이래 세상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 대표적인 용어가 됐어요. 이 말을 몽골어로 번역해 보면 훈누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 북방의 이 몽골족 이전의 그 유목민들이 우리는 훈누다 그랬는지 아니면은 이 사마천이 저것들 아주 천박한 것들 저것들 흉노 이렇게 부른 것을 몽골인들이 차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말로 훈노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흉노, 훈노라는 말에 큰 동경을 갖고 있죠. 그것은 사마천이 사기에 말한 흉노의 특성과 나와 10년간 함께 했던 집시들의 삶에서 강한 동질감을 보았으며 삶이 너무 똑같아 동정심이 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농사가 없이 수렵에만 의존하던 때에 시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그 넓은 북방 초원을 말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문명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들은 세계 곳곳에 출생을 시키며 삶의 흔적을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흉노, 훈노가 훈과 한과 집시의 선조인 트라키아인을 퍼뜨린 인류 시원의 시족의 느낌을 갖고 그들을 동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원전 4세기경에 동부에는
징기스칸의 출생지인 오르도스 지역을 중심으로 흉노가 자주 출몰하여 중국의 부족들을 괴롭혔고, 그러다가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한 이후 기원전 3세기에 만리장성을 축성한 이후에 이로부터 흉노와 중국의 국경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후 중국 땅에 한이 그 진나라를 이어받았고, 그 다음에 다시 조조, 유비, 그 손권으로 이어지는 삼국이 이어질 때, 이 만주 지역에는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 부족들이 서로 군장 제도를 시행하며 많은 국가 체제를 이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어지러운 난맥을 예맥족인 동명왕이 장악하고 부여를 세워 그 지역을 장악한 후에 부여를 세운 후에 동명성왕의 고구려로 이어집니다. 이 동명왕과 동명성왕의 그 이야기가 물론 서로 하지만 서로 비슷해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해가지고 부여와 고구려를 한 나라로 보기도 하죠. 그리하여 이들은 정착하여 농경 생활을 하였고, 신분 계급이 있어 왕과 그 밑에 가로 호칭되는 지배층, 그 밑에 하호라고 불리던 평민층의 신분 계급이 있던 군장 체제로 운영하며 문명의 시대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 부여라는 말은 밝다라는 말 혹은 벌판, 즉 평야를 말한다고 하고, 발음이 부르로도 발음이 되어 불가리아를 부르가리아, 즉 부르국의 가왕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하며, 이 우리나라와 불가리아 두 나라를 연관시키려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흉노족의 계파가 전 세계에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압록강변 일대에서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은 요동, 평양, 연해주, 일본의 쓰시마 지역에도 발견이 되는데, 이는 고조선이 한반도 남부를 거쳐서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만리장성 북쪽, 즉 중국 너머의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한민족의 전통 유물인 빗살무늬 토기, 또 동복이라는 청동 그릇, 또 고인돌, 또 치익, 즉 이빨이 있는 성곽, 또 적석총 등의 대부분의 고대 유물들은 만리장성 이북에서 발견되고 만리장성 이남에서는 발견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바짝 긴장해가지고 이 만리장성을 허물어도 그 세계적인 그 관광 명소요 자랑거리인 만리장성을 허물어도 별로 말을 안 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주민들이 만리장성을 허무는 일이 있는데, 그걸 공산당이 제재를 안 해서 물어봤대요. 왜 당신은 이 명물을, 세계적인 명소를 허무냐 당신 맘대로. 했더니 우리가 다니기 불편한데 헐지 그러면 놔두냐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중국은 이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리장성 이북, 즉 만주 지역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때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이어 한나라 이후 조조 유비의 그 손권의 겨루는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또한 만주 지역에도 한민족과 흉노와 중국 쪽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이 지역이 분쟁 지역이 되면서 유민 집단이 대거 발생하며 동방 각국으로 흩어져 각각의 나라를 세우며 고조선 시대와
삼국시대의 중간에 어지러운 중간기를 거치게 됩니다. 만주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즉 세기가 바뀌기 전에 중동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둡고 혼란한 중간기를 겪었던 것처럼 만주 지역에서도 분쟁 시기를 맞아 각 부족을 일으키며 난립한 중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던 그 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건국되며 이제 한반도 내지 만주의 국가다운 체제를 유지하는 시대로 바뀐 것입니다. 안녕히 계세요.